안녕하세요. 마이닥터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의 스토리로 보는 사랑력이라는 주제를 들고 구독자님들을 찾아왔습니다. 사랑력은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전 이 제목처럼 영화들을 보면서 이 내담자들 분들과의 상담에서 얻은 경험으로 우리 시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며 같이 고민해 보려 준비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가 소재니 가볍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이번엔 슬라이드 강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PPT를 보는 분위기입니다. 사랑은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상형만 만나 둘이 사랑에 빠지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즉, 사랑은 유행가 가사처럼 눈만 맞으면 아무나 하나요? 네. 사랑은 눈이라도 마주치면 아무나 하죠. 그 열정을 잘 유지하여 결혼까지 가는 경우보다는 금이 가고 어긋나 결별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콩깍지의 힘으로만 가려 했으니까 그렇죠. 콩깍지가 안 벗겨지고 심장이 계속 벌렁거리면 터져버리니까 신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처음에 열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결혼으로 잘 이어지고 결혼했어도 더불어 잘 사는 여러 힘을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밥풀이 머리가 될 때까지 그 친밀함과 헌신으로 잘 살아가는 부부를 보면 이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의 사랑 능력은 여러분이 그렇지 하면 아시는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개념도 있을 것입니다. 지루한 이론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 즉 드라마나 소설, 영화의 스토리를 통해 재미있게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스토리의 옷을 입히면 재미와 의미를 우린 둘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드라마와 영화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인 인류의 사랑의 역사와 신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랑은 시대의 밈과 문화에 따른 다른 옷들을 입어 오면서 모습이 달랐죠. 사랑 이야기를 듣고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는 결국 모든 이야기들이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귀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망, 즉 카테시스는 아직 사랑은 아니고 어떻게 사랑으로 승화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략 그 순서는 서론, 본론, 요약과 맺은 말까지입니다. 본론은 사랑력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을 우리나라의 드라마, 이 봄밤의 스토리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깜깜한 밤같이 그들이 처한 사랑의 현실을 이 벚꽃이 아름다운 봄밤처럼 유지호와 이정인이 어떻게 이뤄냈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과 전설이 된 영화에서의 사랑도 살펴본다고 고전 소설과 전설이 된 영화에서의 주인공들의 사랑도 살펴볼 것인데 사실은 봄밤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력 7가지를 설명할 때 등장시켜서 이 봄밤의 주인공들과 비교를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안나 까레리나는 사랑의 1번에 나와서 사랑은 대상의 집착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패턴을 알기라는 그 첫 번째 능력을 설명할 때 등장을 합니다. 안나에게 제가 꼭 할 말이 있어 조언하는 영상도 시청해 주십시오. 그 외에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폭풍의 언덕이 나오고 사랑 영화의 고전인 이터널 선샤인의 주인공들도 불러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영화의 미니 시리즈 그리고 시, 소설, 여러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랑력을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정말 이 사랑은 우리 역사와 문화, 도처에 애절하고 황홀하게 또 기쁘고 고통스러운 사연으로 깔려 있으니까요. 사랑은 삶처럼 역설과 대극의 양면성으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합니다. 사랑은
하느님, 인간, 사탄, 이 삼각관계로 만든 에너지이기도 하죠. 과연 우리는 이 사랑으로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며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인해 폭풍에 휩쓸리며 삶의 길이 막히고 끝까지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붙잡고 있게 될까요? 사랑역은 오늘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7부작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각각 10분 내지 15분으로 길지 않게 제작하려 합니다. 대중문화의 스토리를 빌리니 지겹지 않겠지만 사실 이 시대의 사랑역 이야기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과 가족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혼이 늘어나고 결혼을 안 하려 하며 청년과 노년 세대 모두 혼족이 늘어납니다. 가족의 구성도 달라져서 자신만 바라보며 배신하지 않는 반려동물과 사는 펫족이 많아집니다. 남성은 필요 없다며 아이만 입양과 인공수정으로 얻은 싱글맘 여성도 갈수록 늘어납니다. 팽당한 남성은 리얼도를 구입하여 욕망과 외로움을 달래면 될까요? 이렇게 가족은 구성되지 않거나 달라지며 우리가 알던 사랑은 퇴화되며 없어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의미로 사랑은 인간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보존해야 하기에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카메라는 슬라이더 돌리며 시작하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나렌스로 진화한 것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생물의 진화만 보면 지구의 주인은 리처드 도킨스의 지적처럼 유전자 DNA겠죠. 정신의 진화를 보면 지구의 주인은 스토리와 밈일 것입니다. 지금은 스토리의 시대이죠.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우리의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거대 담론의 공용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스토리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매일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있죠. 스토리는 삶을 견인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문화와 예술, 전쟁 등을 이끈 것은 욕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스토리의 80이 사실 사랑의 이야기죠. 사랑은 시대의 문화와 밈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인간의 행복, 불행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돌아보면 고대의 사랑은 남성 중심의 전쟁과 사랑의 욕망이었고 중세에는 교회와 권력이 왕권을 능가하며 마녀사냥도 벌어지며 이 방탕과 금욕의 이중적 사랑의 시대였고요. 신곡을 쓴 단테가 베아트리치에 대한 이 살과 뼈를 가진 인간의 사랑으로 르네상스를 열었습니다. 18세기에는 낭만적 사랑과 시민 계급의 형성으로 결혼 제도가 굳어졌고 19세기의 신분과 종교를 극복하는 자유연애의 수많은 고전소설을 거쳐 현대에는 결혼의 쇠퇴, 동성애 등 사랑의 여러 옷들이 변화무쌍하지만 결국은 사랑이 결핍된 시대입니다. 서양에서 이 트리스탄과 이졸데 신화는 서양 정신의 진화를 상징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신화 중 하나입니다. 융학파의 로버트 존스는 이 신화를 소재로 로맨틱 러버에 대한 책 위를 썼습니다. 트리스탄이 상징하는 남성성은 전쟁, 경직된 사고,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대변하고 이졸데가 상징하는 남성 안의 여성성, 즉 아니마는 이 평화, 유연한 정서, 자유로운 영혼을 대변한다고 했죠. 두 사람 사이의 로맨틱 러버는 이 편안한 사랑과는 다른 초월적이고 신성한 황홀경의 성스러운 사랑이라고 정의했고요. 이 사랑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무의식 에너지가 의식 1호의 이행, 자기 실현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이 책에서 했습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합일성,
전일성과 더불어 죽음과 이 고통까지 다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이것이 이상적인 사랑의 원형이라고 했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가문과 교회가 규제하는 사랑에서 개인의 겸손과 자유가 중심인 사랑으로 진화를 했지만, 동양에서 이런 사회적 체계로 진화한 것은 아주 좀 뒤늦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남은 스토리의 비결은 삶의 원형이 담겨 있고 감동을 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트리스탄과 이졸데, 춘향과 이몽룡, 미녀와 야수는 지금도 런던, 서울과 뉴욕의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스토리 리스너로서 내담자의 사랑과 상처의 이야기를 듣기에 저희는 스토리 콜렉터이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자 이용은 환자의 사연, 꿈뿐 아니라 종교, 신화 등의 수많은 스토리를 섭렵해서 그 상징에서 인류의 무의식의 보편적 진화 경험의 저장소인 이 집단 무의식과 원형을 찾았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를 통해 자기 실현을 강조했죠. 프로이드의 무의식과 다른 것은 억압 이외의 많은 의식의 기제가 개인 무의식을 만든다고 본 것이고, 무엇보다 집단 무의식 이곳이 웅덩이나 창고가 아니라 창조의 셈이고 자율성이 있다고 갈파한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심층에 이러한 보물 창고의 지평은 넓혔는데, 주역 등 이 동양의 고전과 티베트 해탈에서에도 깊은 통찰의 해설을 하며 영성을 강조했죠. 즉,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통한 자기 실현과 성장의 기회라고 역설한 것입니다. 저는 전공의 때 이 책 인간의 무의식과 상징을 읽고 인류 역사와 신화의 이런 집단 무의식적 상징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전 에릭 프롬과 아들러, 스캇 팩, 조셉 캠벨, 밀턴 에릭슨, 로버트 존슨의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프로이드는 이미 모든 정신치료의 기반은 사랑이라고 하였었고요. 롤랑 바르트와 락강의 저자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정신과 의사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정신 분석과 분석 심리가 같은 목소리로 사랑을 통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을 사랑할 때 그 고양된 감정이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느끼는 그 감정과 다를까요? 아니마 아니무스는 우리 개인이 경배하는 자기 안의 사랑의 신입니다. 조셉 캠벨은 영웅이 천의 얼굴을 갖다고 했지만 이 사랑이야말로 천의 만의 얼굴이지 않을까요? 시대의 밈에 따라 또 개인의 히스토리와 성향에 의해서 사랑은 천변만변합니다. 사랑은 비논리적이고 수많은 황홀과 파국의 씨를 품고 있죠. 에릭 프롬과 스캇 팩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 자체는 아직 사랑이 아니며, 갈망이 두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킬 때 비로소 사랑으로 성격하는 것이다. 갈망하는 것, 즉 카테시스는 사랑이 아직 아닌 것이죠. 사랑력, 즉 사랑을 성숙하기 위한 능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녀의 사랑, 이 로맨틱 러브를 다룬 드라마와 고전소설을 통해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열정과 용서가 아니라 이해라고 인문학은 말합니다. 사랑을 이해하면 자기를 이해하고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스토리가 작가 김은, 연출자 안판석의 2019년 MBC의 32부작 드라마 봄밤입니다.
사랑력을 살펴보는 스토리로 고전 문학이나 전설적인 영화가 아닌 우리나라 드라마를 선정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드라마는 그 시대의 사랑의 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에 실패한 여성, 사랑을 포기한 남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애정 행각을 보면 좀 닭살이 돋았어요. 사랑의 7가지를 설명할 때는 안나 까리나 등 이 고전 문학의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불러보겠습니다. 남녀의 사랑 이외에 모녀관계, 부녀관계 등 가족관계의 갈등 해결에 노력하는 것을 이 드라마 본방만 보여주면서 사랑은 두 사람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어온 이혼, 가정폭력, 싱글파파를 다루며 당사자들의 대처를 보여주고요. 아버지로 대변되는 이 권력의 굴종과 도피가 아니라 인내하고 설득하며 풀어나가는 노력을 보여주는 이 소시오 드라마 수작입니다. 네, 사랑역 1부 시간을 마치며 다음 2부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평온과 치유를 돕습니다.